공군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야 하는가? 공군 내 자영업자는 공군의 부하인가? 공군 복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인가? 공군의 민간 자영업자 대상 수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갑질뉴스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군 내에서 제과점 식당 등을 운영하였던 자영업자입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수화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5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9년 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당신이 뉴스입니다에 출연하였던 바로 유승철입니다. 또한 2017년 6월 SBS 8시 뉴스에 방송되었던 국방부 제과점 기부 강요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군부 독재 시절인 것 마냥. 어찌되었건 제가 방송 출연한 후 그 무엇이 해결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이유 또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신변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군이 그동안 민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또한 민간 자영업자는 어떻게 공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는지, 공군의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토대로 공군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면서 공군의 복지시설 관리 문제점과 관련 목록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공군의 과도한 임대료 책정 및 임대료 부당징수. 2. 공군의 국민 및 자영업자 속이는 입찰 행위. 3. 공군의 부당한 노예 계약과 업자 시설 투자 후 공군의 지연 계약. 4. 공군의 자영업자 음식 판매 가격 등 부당한 통제. 5. 공군의 불법 영업 묵인 및 조장, 지시. 6. 공군의 자영업자 영업 방해와 과당 경쟁 조장. 7. 공군의 자영업자 대상 바닥 권리금 아닌 비품 권리금마저 회수 방해하는 행위. 8. 공군의 자영업자 즉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9. 공군의 자영업자 민원 및 소송 사례와 공군의 보복 등 기반 전술 적용 사례. 10. 공군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국민 무시 행위. 11. 공군의 사법부 협력 및 언론 등 대외 협조 사례와 문제점. 12. 공군 복지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고위장성의 사적 복지금 유용 의혹 제시. 13. 공군 복지시설 관리 그들만의 리그 및 배타적인 행위. 14.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공군 악행은 시정될 수 없다. 공군의 자영업자는 부당하여도 입 닥치고 노예처럼 살던지 공군 그들의 처분에 몸을 맡겨야 한다 라는 극히 모순적인 공군 복지시설 관리의 난맥상을 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절대 공군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편입니다. 공군의 과도한 임대료 책정 및 임대료 부당 징수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군의 과도한 임대료 책정과 관련하여 2010년 광주 공군은 골프장 식당 임대 입찰을 하면서 국가재산 즉 국유재산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 입찰가를 공군 임의대로 막대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를 모집하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입찰가 산정 근거를 입찰 공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유재산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군의
식당 등 임대시설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데 최저 입찰가는 토지와 건물 합한 재산 가치, 즉 감정가의 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이나 밭과 같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으니 재산의 가치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데 군부대 재산은 번지수도 다른 경우가 많고 등기조차 되지 않는, 즉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눈을 가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미등기 건물, 즉 불법 건축물이 군에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공군 내 재산의 가치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가치 기준으로 최저 입찰가를 몇 배씩 뻥튀기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례들이 허다한 공군의 잘못된 사례를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공군이 입찰가를 올렸다면 그 감정 가격 및 최저 입찰가를 인상한 그 산정 근거를 국유재산법에 정한 바대로 구체적으로 입찰 공고에 올려야 마땅했으나 공군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국 민간업자의 장사 중도 포기의 원인을 공군이 상당 부분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군이 입찰을 똑바로 했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 모집 공고도 똑바로 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은 더욱 투명해야 국민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적은 2018년 10월 계룡대 공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질타를 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공군의 민간 자영업자 임대료가 널뛰게 한다. 또한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법에 정한 바대로 임대료 산정 근거를 제대로 공개를 했어야죠. 이러한 당연한 얘기를 자영업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아닌 막걸리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재산을 감히 공군이 멋대로 기준을 정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하게 국민 탓을 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국방복지 예산은 다 어디에 쓰고 무슨 돈이 필요해서 자영업자에게 그 많은 과도한 임대료를 받아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 국방비는 떡 싸먹었나? (10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물론 국방 주권과 관련된 영상이지만 국민 혈세로 조성된 시설을 감히 국민을 상대로 민간 사기업의 영리 목적 임대 입찰처럼 입찰가 부풀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토지와 건물의 재산 가치를 합한, 즉 감정 가격에 장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공군이 판단하고 입찰가를 올렸다. 이러한 공군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장사를 해본 사람이나 알 수 있는데 군의 고위 장교들이 과연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서 자주로 시장을 봐본 사실이 있나요? 군인, 즉 공군 대령 정도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서 그들끼리 이 시설에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얼마나 팔릴 것이다, 얼마나 벌 것이다, 그러하니 입찰가를 올리자 이렇게 결정하고 거기에 부대장을 서명하고 혹시 모르죠.
부대장이 지시해서 올렸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입찰 공고에 수요가 얼마 정도 되고 장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니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시라 라고 국민을 상대로 기초 자료를 입찰 공고에 공개하거나 토지, 건물의 재산 가치와 시장성 평가 자료를 입찰 전에 공개했어야 지극히 타당한 것이죠.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공군이 입찰 공고에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였다면 우리 민간 자영업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재산을 멋대로 입찰가 즉 임대료 부풀리기를 통하여 민간 자영업자의 피해를 양산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부당 징수와 관련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민간 자영업자 임대료를 식당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즉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임대료로 책정하기로 입찰 공고는 물론 계약서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공군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임대료 10%를 부당하게 징수하였고 업자는 공군본부에 그 반환을 요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법원에서는 이러한 공군의 부당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임대료를 반환하라는 화해공고 결정을 내렸고 공군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법원 판단으로 해결되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업자의 반환 요구를 공군본부가 묵살한 점은 업자 입장에서 너무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동일 사례는 2010년 광주공군과 부산공군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까지 있는 마당에 동일 사례를 공군이 마땅히 반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군은 부당하게 징수한 민간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했고 동일 사례의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묵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군이 법원은 물론 국민을 경시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0년 강릉 공군에는 약 2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강릉 공군부대 골프장 폐쇄로 한 달간 골프장 식당을 운영하던 업주가 영업을 못하게 되었죠. 업주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반환을 공군에 요청하였는데 공군은 국가재난지역 선포 기간 동안 즉 단 며칠 동안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였는데 단 며칠만을 보상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도 분통이 터졌는데 이후 2016년 공군본부 담당자는 재난지역 선포 기간은 복구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반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구두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타당한 것이죠. 이와 같이 공군은 국가 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절박한 사정에 처한 즉 자영업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잘못 적용된 사례조차도 시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집불통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향후 영상 업로드 계획과 그 1편으로 공군의 민간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폭리 즉 공군의 입찰가 산정의 문제점은 물론 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 그야말로 소규의 격리기식의 공군 불통 행위를 지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공군은 복지금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군은 복지금을 어디에 또한 어떻게 사용하기에 도대체 국방복지 예산만으로는 공군 복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민간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라고? 법원으로 달려가라고? 3년? 5년? 오랜 고통을 감내하라고? 사법부와 유대관계가 돈독한 공군과 법원에서 싸우라고? 과연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부질없다 생각합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똑같습니다. 민간 자영업자가 당한 공군의 수탈 행위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갑질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내 복지시설
사용료가 너무 널뛰기가 심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입찰 공고할 때 최저 입찰가를 게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시설인데 거의 뭐 2배 이상 오르락내리락 해요. 한번 보시면은 그 사례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 이제 19전 투비행단, 아까 이게 충주에 있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 입찰 때는 최저 입찰가가 9천만 원, 3년간 9천만 원인데 그 다음 15년도에 할 때는 이게 3,8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사진 보여주세요. 내가 다른 공간인가 했더니 같은 거예요. 클럽하우스하고 그늘집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최저 입찰가인데, 그 다음에 5공중 비행단에 5공중 기동 비행단 어디 있는 거예요? 김해입니다. 김해. 예. 김해 복지시설 스포렉스 하고 2층 분식집, 이것도 2013년 3년 사용료가 1,500만 원인데 18년 할 때는 780만 원으로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남 15 비행단도 같은 건데 이게 2014년에는 8,6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3,800만 원 떨어진 거고, 여기도 이제 같은 거예요. 그 클럽하우스하고 그늘집하고 스타트하우스라고 있네요. 세 개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부산의 5 공중 기동 비행단에 여기도 김해인가요? 예. 오, 예. 여기 치킨집. 치킨집에는 이건 또 2배 올랐어요. 2013년에는 3,500에 2016년에는 6,200. 몇 가지 사례에 뭐 내린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거는 이왕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하게 널뛰기, 요즘 민간에 이렇게 되면 완전 임대료 갑질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소상공인 난리인데 엄청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예, 저희는 입찰 예정가를 대략 그 당시에 어떤 그 물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그 설정을 입찰할 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그 입찰 예정가를 제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응찰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응찰을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보니까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낮게 입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보다 높게 그러니까 하지. 그래서 그 몇 사람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과도하게 그 많이 제시해가지고 응찰해서 나중에 그 하다가 포기를 하는, 그래서 그 장병들한테 손해를 이용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입찰 예정가를 좀 최소화 밑으로 낮춰가지고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한번 그 고려를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저 사용료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변화를 줬습니다. 올린 거는 제가 내린 걸로만 확인을 했는데 올린 거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곧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자관 최저 사용료를 그 입찰 예정가로 제시를 해서 과도하게 응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시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그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